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천마을 시범 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갭 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갭 투자로 인한 전세 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 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위법 행위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교육 등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운영된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올해 9월까지 신고된 가격 담합 및 부정 행위는 총 17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 76건이 신고됐고 수도권에서는 83건이 신고돼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신고된 집값 담합 의심 행위가 90%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남양주와 하남, 그리고 과천, 인천 5곳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했는데요. 여의도의 8배 규모의 땅에 12만 2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을 친환경 도시, 일자리 도시,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실 분은 특히나 용산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는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무려 10년을 끌어온 서울역 통합 개발이 바로 막을 올립니다. 자, 올해부터 이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서울역 통합 개발 본격화에 대한 강의 만나보시죠. 이슈 진단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 역세권과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 중에 하나인 서울역,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원무단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3대 핵심 지역인 바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및 통합 개발이 본격화된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서울 역세권역이 드디어 통합 개발을 할 예정이고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입니다. 제가 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통합 개발에 대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서울역을 통과하는 모든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낙후되었던 서울역 서측편뿐만 아니고요. 용산역과 남대문 그리고 또 경부선 라인, 남영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에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본격화 시작될 예정이고요. 우리가 2009년부터 서울역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서울역 역세권역이 드디어 개발을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과 발맞추어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도심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낙후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낙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복합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복합 개발이 되면 서울역,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과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남영 역세권
또 용산 역세권까지 아우르는 용산권역의 큰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역 통합 개발 본격화되게 되면 투자 포인트가 바로 생길 텐데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서울 역세권역은 용산권역 3대 개발축의 핵심적인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와 공원화, 또 남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캠프킴 부지의 마이스 센터와 상업 업무시설의 복합 개발, 또 하단부 쪽으로는 용산 역세권역의 현대산업 개발의 지하화, 지하 도시 개발 및 국제업무단지와 다 연계돼 있고요. 지금 GTX A 노선 그리고 B 노선이 용산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을 지나가게 되는데 향후 이런 전체 그 철도 교통망 자체가 지중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큰 개발 이슈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는 경부선 지하화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중간에 있는 남영 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는 캠프킴 부지의 매각과 개발이 된다. 용산 공원 주변 지역에 이 핵심적인 미군 기지가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유엔사는 매각이 됐고요. 아마 내년이면 서울에서 가장 최고가의 최고급 주거단지가 분양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하단부 쪽으로는 유엔사 부지, 또 이쪽 편은 한남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측편 같은 경우는 남영 역세권과 캠프킴 부지가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이 경부선 라인을 핵심적인 노선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주변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문배지구나 원효로 1가 라인이나 청파동, 원효로 2가 라인까지도 전체적인 큰 그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서울 역세권 통합 개발, 경부선 지하화와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물려서 용산 마스터 플랜과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용산 전체의 그런 개발의 축과 판도가 바뀔 준비가 지금 착착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은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한화그룹에서 약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이슈고 주변 지역, 서계청파동이나 후암동 지역의 지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커다란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노선,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TX A, B, C 노선이 수도권 지역과 서울권역의 부동산의 판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즉 GTX A 노선 보시면 파주 운정을 지나서 서울역을 거쳐서 삼성동과 용인까지 연결될 예정이고요. B 노선은 송도를 거쳐서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 마석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신안산선이 다음 달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남권에서 출발을 해서 여의도와 용산과 서울역까지 다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동남축의 개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개발 축이었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GTX B 노선뿐만 아니고 신안산선을 필두로 한 이 서남권역의 개발 축이 개발이 된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여의도권, 특히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지역을 보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 서계청파 지역은 도심 재생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향후 이렇게 개발 방향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그런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정비사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청파 1구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 서우암동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들 특별기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 속도가 앞으로 속도를 내면서 GTX A 노선과 B 노선 또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에 의해서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의 집가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요번 나온 서울역 역세권 통합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경부선 지하화입니다. 지금 GTX B 노선이 어디로 지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지하로 들어가고 대심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GTX 신안산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철도 노선 경부선 라인을 지하화시키면서 공원화 사업과 남영 역세권 국제업무단지와 아울러서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부선 지하화 사업 지금은 용산권역을 동서로 가르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데크를 덮는다든지 최악의 경우 데크를 덮는다든지 지하화가 됐을 때는 공원화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과 아울러서 용산 전체적인 이 경부선 한강 대로변 라인이 관광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3대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는 게 캠프긴 부지가 된다. 왜냐고 하면 이 동쪽편은 남산 경관축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지역이고요. 특히 주거시설 위주로 개발이 됩니다. 하지만 경부선 라인의 남영 역세권역은 층고 제한이 없는 입지 규제 최소 지구라든지 용산권역 특별 계획구역에 의해서 대규모 상업 업무 초고층 랜드마크 마이스센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경부선 라인과 캠프긴 부지의 개발이 맞물려서 개발이 됐을 때는 이 주변 지역 문배동 남영 역세권 원효로 라인 지역에 폭발적인 그 집가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영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도 지하 복합 환승센터,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지상으로는 다양한 상업 업무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단부에 있는 국제업무단지는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 지하화 사업과 맞물려서 향후 지금은 나대지 버려진 땅으로 방치되어 있지만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연면적 자체 100만 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테헤란로의 대로변에 있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 향후의 푸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맨하튼의 그런 초고층, 그런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지금 변화는 한강 대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집장촌이었던 것들이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과 BTS 사옥이라든지 대규모 대기업들 사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역, 남영역, 용산 역세권역의 경부선과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와 발 맞춰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그리고 용산 역세권의 개발 진행 사항들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바로 용산인데요. 대표님 투자 포인트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투자에 나서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용산 전문가로 3가지 포인트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정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한강변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또 민족공원이라고 표현되는 미래 개발 가치 투자 1순위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강남권역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향후 강남권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용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합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들, 민족공원 개장, 부분 개장, 또한 미군기지 개발 사업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들. 그래서 앞으로 7, 8년 정도 후면 정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상업 업무, 주거 랜드마크로서 개발됨으로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 예정이고요. 특히 용산권역의 집가는
경부선 라인 또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부선 라인. 바로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용산 역세권을 아우르는 개발이 확정된 지역도 있겠고요. 그런 지역은 큰 금액으로 실거주나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이슈가 바로 나오는 맞은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의 압력이 지금도 커져가고 있고요. 다른 지역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루면 그 지역 자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가 상승과 향후 정말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말로 진행됐을 때는 큰 수익뿐만 아니고요.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 미루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겠고요. 선투자 전략으로 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지가 상승의 수익도 얻어가시고요. 향후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그런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도 직접 이용하시면서 거기다가 수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서울역 통합 개발의 세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머지않아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용산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똘똘한 부동산 찾으러 떠나볼 텐데 어느 지역들에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도심권 쪽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심 회귀 현상, 또 용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권의 개발 계획들, 마용성 중에서도 마포권, 용산권, 중구, 종로권역의 강세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용산의 대규모 개발 호재 후광효과와 개발 예정지인 용문동으로 먼저 가보실 테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다중역세권역의 신당동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용산 빠지지 않네요. 오늘은 용산구 용문동과 함께 서울의 중심인 다중역세권의 중구 신당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주목할 곳 바로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입니다.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분리형 원룸이네요. 자, 시세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부터 개발이 본격화되는 용산으로 떠나겠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주목하시는 지역이 바로 용문동인데요. 이곳의 입지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투자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단부 쪽에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효창공원역 상단부 쪽으로는 6구역까지 개발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주목해 볼 지역은 원효로 1, 2, 3, 4가와 향후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용문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자체는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로 10분이면 국제업무단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 압력도 커지고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 개발 가치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에서 틈새 시장, 즉 가성비 높은 투자식이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요. 재개발 예상 지역이면서도 GTX 호재도 안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미래같이 기대되는데요. 개발 호재 통해 그려볼까요? 네, 서울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랜드마크 국제업무단지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용산 민족공원 주변 지역 전세상가 라인에도 최고급 상업 업무 호텔 시설들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공원 개장 또한 착착 준비가 돼서 앞으로 2, 3년 후면 1차 개장을 통해서 민족공원을 정말 우리 발로 밟아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경부선 라인과 한강 대로변은 상업 업무 주거시설로 하루가 다르게 용산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또한 개발, 주거시설, 또 상업 업무시설로 복합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GTX AB, 신안산선 2단계, 또 신분당선 다양한 개발 이슈들, 교통의 이슈들까지 나오면서 특히 투자의 포인트,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역, 향후 개발 가치까지도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되는 개발 호재가 정말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는 용산입니다. 이곳에서 불리형 원룸을 만나본다면 용산구 용문동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용산권역의 시세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1.5룸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정말 가능한 매물로서 매매가는 2억 8천에 3억대로 형성돼 있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초반으로 용산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 중에서 1억대 초반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겠고요.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또 개발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과 개발의 가치까지 안고 있는 용산구 용문동 주변의 불리형 원룸 살펴드렸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중구 신당동입니다. 3호선 동대입구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들여다볼게요. 시세 살펴보시죠. 약 3억 1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신당동은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나 입지와 교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입지 조건부터 따져보죠. 네, 정말 걸어서 5분, 10분 안에 4, 5개의 전철 역세권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 문화역사공원, 또 동대입구역, 또 청구 역세권. 이 하단부 쪽으로는 재개발이 완료가 됐거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심축에는 과거에 4차 뉴타운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진행이 안 되었지만 이 중에서 일부 지역, 본매물을 유치한 지역은 향후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서 향후 변모할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다양한 노선 이용 가능한 다중 역세권이고요. 명동과 동대문 상권도 끼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 호재 바로 만나볼게요. 네, 다양한 4, 5개의 전철 역세권, 도심권역의 상업 업무시설들의 복합시설로서의 개발이 꾸준하게 되고 있고요. 도심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들, 의료센터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새로운 업무타운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입지구의 최소 지구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의 1순위 지역이고요. 4, 5개의 전철 교통망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 인프라,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 특히 신당동 주변 지역의 다양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의 압력과 실질적으로 도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개발의 압력과 투자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런 호재들을 안고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이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화 지구라서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투룸 기준으로 중구 신당동에서 가격 어느 정도일까요? 네, 중구 쪽 매매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도심 회귀 현상, 도심의 땅값, 집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3억대에서 3억 3천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 2억 5천 이상으로 실제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90에 이상으로 월세도 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으시고 투자할 때는 1억대 5천만 원 전후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실 때도 거의 2자릿수 가까운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다 얻으시면서 도심권, 도심 재생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그런 기대감까지 얻어갈 수 있는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투룸 기준으로 시세까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도심권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 접근해 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 이 신당 역세권역의 신당동 또한 도심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회귀 현상은 앞으로 계속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용 부동산 투자할 때는 개발 가치가 가장 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용문동 라인뿐만 아니고 이 신당 역세권역에 있는 신당동 또한 향후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도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향후 큰 수익도 얻어가시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심 회귀 현상으로 더욱더 주목받는 곳입니다. 중구 신당동 주변의 투룸을 살펴드렸고요. 용산 전문가신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용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2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 발표로 급격히 위축됐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023153-2668번과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계속 열어둘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팀장님 오늘 두 지역 떠날 거잖아요. 네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두 지역은 일단 충무로 5가와 종로 5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지역을 보면 상업적으로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TV를 보시면서 연금형 투자를 하고 싶다. 나도 처음 투자하는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요가 풍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함께 지나는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저희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볼까요? 시세는 약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중구 충무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오피스텔 중에 4대문 안에 있는 을지로 쪽의 오피스텔의 인기가 많던데요. 네네. 이곳이 지하철 이용도 참 편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2, 4, 5호선 환승할 수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전역
지역 이동하실 때도 좀 편하실 것 같고요. 3호선 충무로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다양한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강남권에 갈 때도 많은데요.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한 남산 1호 터널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강남권으로 이동하실 때도 굉장히 편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려면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있고요. 롯데백화점 있고요. 중구청 있습니다. 또 중부경찰서도 있고요. 서울백병원도 있고요. 또 지하 상가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의 불편함도 없이 살아보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상업시설들이 빼곡하잖아요. 그 안에서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공간들을 좀 살펴드리면 청계천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있고요. 동대문 성곽길, 그리고 제가 또 남산 한옥마을도 가봤는데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지역을 내가 여행 간다라는 느낌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좀 속 트이면서 상쾌한 느낌으로 살아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지금 보시면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공실 걱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왜 투자를 하셔야 하냐면 주변에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명동 상권 있고요. 남대문 상권 있고요. 동대문 상권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월세를 커버할 만한 잠재적 탄탄한 수요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2, 3, 4, 5호선까지 정말 쭉 다 이용 가능한 서울 전역으로 이동 가능한 지하철 이용 매우 편리하겠고요. 자, 게다가 지역 환경 굉장히 뛰어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대문 쪽의 수요만 생각을 해봐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4대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TV를 보시면서 내가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안 들어보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머무르고 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왜 이거를 형성하려고 목표를 세웠냐면 서울의 중심에서 40만 평 규모로 서울을 대표할 만한 관광 명소로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분리 개발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세운 상가부터 진양 상가에 이르는 총 7개의 상가군과 그 일대 도심 산업을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그 양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은 700여 개의 산업체가 있고요. 또 2만여 명의 기술자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라고 보신다면 나중에 다른 단지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입니다. 이 지역과 또 가까운 역이요. 바로 6호선이 지나가는 신당역이 있습니다. 신당역 주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골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후화가 된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도 차츰차츰 있었고 신당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변화시키는 역세권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 주변으로 단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사 가고 싶은 동네, 그렇게 된다면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대문 역사 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대문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동대문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DDP 한 번쯤 가보셨거나 들어보신 분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패션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시장, 또 공연장 이렇게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면세점이 입점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그게 멈춘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 지역의 시세를 끌어당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서울 주요 스팟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까지 보니까 지역이 들썩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살펴볼게요.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기준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이제 충무로 이쪽에 투룸 기준, 오피스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기준은요, 약 2억 8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약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세 시실 투자는요, 소액 투자 가능하십니다. 약 3천에서 5천만 원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좀 보시겠습니다. 월세는 한 보증금 약 2천에서 3천만 원에 굉장히 월세 잘 나오는 곳입니다. 한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 실투자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살펴봤습니다. 중구 충무로 5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 연락 주시고 이곳 오피스텔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땅값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인구도 집중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곳은 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곳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희소성 면에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일단 주변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이런 활성화된 도시를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또 미래 가치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산 집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도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셔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크고 작은 개발이 어느 정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개발이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맞는 수요층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시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특히 이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많고요.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좀 세련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들어갔을 때도 안전 시스템이나 요즘에 신식으로 나온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도록 임대를 놓으시려면 계속 공실 걱정 없이 가져가시려면 이런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풀옵션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활성화된 지역의 상업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시려면 특히 종로는 인구 대비 1, 2인 가구 비율이 66%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그냥 막 이사 갈 때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 몸만 가서 편하게 이사하는 거 원하시는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풀옵션이 요즘 아주 좋은 가전이나 뭐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꼼꼼히 잘 들어와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 충무로 5가에서는요. 희소성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풀 옵션에 투룸 구조 오피스텔에 주목을 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현희 팀장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로 떠나보겠습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 확인할 거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 들여다볼게요.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로 5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약국 거리와 또 국내 최초의 상설 시장인 이 광장 시장인데요. 이렇게 좀 역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노후화된 곳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개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이곳은 지하철로 보실 때 일단 1호선 종로 5가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4호선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호선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고 또 제가 그쪽을 쫙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버스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 어디 전국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번에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차가 있어도 너무
시키고 또 차 운전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대중교통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사대문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제 크고 작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대문 안에 출퇴근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과 또 삶의 균형을 맞추시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을 좀 살피면 성균관대, 경기대, 한성대, 카톨릭대, 성신여대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반경 한 5km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병원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고려대병원이나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은 6,200명 정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층이 굉장히 풍성한 동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환경적인 공간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좋을 때는 청계천 한 번쯤은 가잖아요. 이런 청계천 수변거리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고요. 또 창덕궁, 그리고 유네스코가 선정한 종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녹지와 휴식 공간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누릴 것도 많은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교통이 워낙 좋은 서울의 중심지라서 이곳의 아파트 더욱더 특별해 보입니다. 미 공병단 부지 개발도 그렇고요. 이곳 종로구가 크게 좀 변할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살펴주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노후화된 것을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사업은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일단 주변 호재 중에서는 가장 큰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 안에서는 이 호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 마련이 된다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를 해서 후광 효과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런 큰 개발 사업들은 마무리가 되었을 때의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가 상승을 견인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이제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변화를 시킨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연장도 들어가고 전시장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직접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또 당연히 식음료 시설들도 다 들어갈 것이므로 일단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원스톱으로 누리는 거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에서 내가 원스톱으로 누리는 곳이 깨끗한 곳이 생겼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찾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곳으로 자리 잡을 것이므로 이 부분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는 참 낡은 건물들이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장들이 진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 보면 되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서울의 중심에 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낡은 건물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바로 종로 율곡로인데요. 이 종로 율곡로가 변화가 됩니다. 이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씩 변화가 돼서 조금 낡은 건물들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한층 한층 될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중에 원래 이렇게 낡은 것이 깨끗해지면 집가가 이렇게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동네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울 4대문의 도심 재생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문 안에서 개발되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마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보면
옛날에 낮은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좋은 땅에 있는 건물들이 오피스 건물로 탈바꿈이 되어서 재건축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무리가 된 것도 있는데요. 근데 한 층 한 층 이렇게 건물들이 높이 올라가고 세워지면 도시가 점차 약간 탈바꿈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재개발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사업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깔끔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종로구 종로 5가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 살펴볼 텐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아파트 투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투룸 기준으로 살펴드리면요. 매매가가 이제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세 이렇게 잘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대 시에는 2억 8천에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는 한 3,800에서 4,800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한 2천만 원 한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은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인데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를 살펴보면 한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예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주신 호재들이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뭐 지가 상승은 필연적일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 일단 이 주변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편의시설 여부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동네일수록 직접적으로 거주하실 때는 멀리 있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어떤 편의시설들이 삥 둘러서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직접적으로 전세나 월세 주실 때도 구분이 살아가실 때도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업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차장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차 전쟁입니다. 특히 이런 지역은 땅이 좁고요. 또 사람은 많고 길은 좁기 때문에 주차 전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 잠재적인 수요층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TV를 보시면서 나는 좀 연금처럼 매달 받는 연금형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인지 그리고 월세를 감당할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매달 월세를 줄 만한 수요층이 풍부한지 그리고 탄탄한지를 꼭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전에 주차와 편의시설 수요까지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의 무료 1: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팀장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신 최한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최한희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전화번호 계속해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최신 부동산 정보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